내 도장을 내가 찍었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인정하시고 조용히 계세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지금은 다들 듣고 있어. 내가 내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 억울함은 막아야 하지 않겠니? 이건 우리 아이를 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거죠? 이 아이를 핑계 삼아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면서도 당당하다는 말이냐? 제발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만하세요. 손주 돌잔치의 축복이 분노와 배신으로 얼룩졌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든 충격적인 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터져나온 모욕의 말. 그리고 밝혀진 10억 아파트의 충격적인 진실. 돌잔치의 웃음소리가 울음으로 바뀐 순간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은 며느리의 선언.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변한 잔치,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배신, 갈등과 반전이 교차하는 이야기.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인생에 쓴 교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극장 막장막후입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입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지켜왔던 부모가 단 한순간의 말과 행동으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가 어느새 눈물과 분노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인생의 막장과 그 뒤편 막후 이야기를 깊이 담아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잔치와 미소가 오가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한 고통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내어 시청자 여러분께 공감과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어머니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모욕과 배신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교차하는 그날의 이야기.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삶이 던져주는 진짜 교훈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싸늘했습니다. 순자 씨는 누구보다 먼저 부엌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돌잔치 날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국물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 채소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에 맞춰 잘려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온 리듬 같았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향기는 순자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행복해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켜온 이유가 바로 그 미소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음식의 순서, 상차림의 위치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뒀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맛있게 먹고 웃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서운함도 잊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빛이 창가로 희미하게 번져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부엌은 분주하고 따뜻했습니다. 칼끝이 채소를 스치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철수 씨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늦게 귀가한 아들에게 내어주던 따뜻한 국 한 그릇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 평생 한 번뿐인 날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부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거리에는 축복 같은 새벽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무사히 지나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진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은 곧 가족들의 웃음과 함께할 따뜻한 온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땀을 닦으며 잠시 문지방에 기대 섰습니다. 손주의 웃음을 상상하자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울음소리마저도 오늘은 축제의 음악 같을 거라 여겼습니다. 거실에 놓인 장식품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성이 전해지면 된다. 주방을 가득 채운 온기와 음식 냄새가 잔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자 씨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새벽의 설렘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민정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감사보다 부담스러움이 먼저 스쳤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저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정 씨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오늘 손님 많잖니? 미리 준비해야지. 순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나 민정 씨, 어머니, 손님 앞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짧지만 무겁게 떨어진 말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단숨에 꺼지는 듯 했습니다. 부엌 가득 피어오르던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비해온 마음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순자 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마 위 채소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칼질 소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참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손자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잔치의 시작부터 균열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울컥이는 마음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한숨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손자만 생각하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민정 씨의 말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님 앞에서 가만히 계세요. 짧은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현관에서는 웃음과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이의 첫 돌을 축하하는 목소리로 집안이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중심에 섰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상위의 물건을 잡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진기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웃음과 박수로 집안이 활기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때 민정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손주에게 큰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 쏠렸습니다. 민정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들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와, 정말 대단하시네.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던가?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에도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정적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날인데 마음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잔치 분위기가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님들의 속삭임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정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돌잔치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파국의 무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잔치장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순자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은 메아리처럼 멀리서 울릴 뿐 가슴은 먹먹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슴은 콱 막힌 듯 답답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물잔이 부르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보일까봐 서둘러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수 씨가 옆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억울함을 막아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철수 씨의 눈빛은 피곤하고 무심했습니다. 침묵은 어머니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친척들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큰 결심하셨네요. 정말 훌륭하세요. 손주에게 그렇게 해주시다니 멋지십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순자 씨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박하면 손주의 잔치가 망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웃음을 가장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로 몸을 피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붉은기와 함께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려 나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잔치장은 여전히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할수록 자신은 투명한 존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민정 씨는 여전히 당당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고 사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눈물이 가슴속을 치밀어 오르며 숨을 막았습니다. 돌잔치의 화려한 조명 아래 순자 씨는 철저히 고립된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순자 씨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잔치날의 기억이 매일 밤 꿈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민정 씨의 당당한 얼굴, 손님들의 속삭임, 철수 씨의 침묵. 모든 장면이 억울함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설지 않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도장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도장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결코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이가 이걸?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잔치날의 폭탄 발언이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한단 말이냐?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갈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집안을 스쳤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을 잡으며 웃던 순간이 머릿속에 번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법적 싸움을 시작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자의 웃음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지만 사랑이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꾹 움켜쥐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순자 씨의 마음은 무너지기만 했습니다. 서류 위조의 충격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잠식했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와도 밤이 와도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긴 고통의 반복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결심이라며 아파트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감탄과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태도는 어머니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민정 씨의 얼굴은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자랑과 우월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잔치 이후 순자 씨는 자신이 집안의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더 이상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증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삶과 노력의 증거가 짓밟힌 흔적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폭발할 듯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손자의 웃음이 다시 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할머니라 부르며 안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 다짐이 고통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만이 옳은 길인지 계속 갈등했습니다. 분노와 체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섞였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지 않고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빠르게 늙어갔습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손자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이가 찾아와 웃으며 품에 안길 때면 그 순간만은 고통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떠나고 나면 적막은 배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적막 속에서 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점점 더 거세게 끌어올랐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나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깊은 밤, 집안은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고막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울분이 폭발하듯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테이블 위에 컵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컵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집안을 갈랐습니다. 조각난 유리처럼 가슴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순자 씨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울음은 끊어질 듯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유리 조각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반짝이는 눈물방울이 고통의 증거처럼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야? 절규가 공허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허무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가슴속이 불타듯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안기며 웃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기억이 눈물을 더 쏟아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또 참아야 하는가? 사랑과 분노가 맞부딪혔습니다. 갈등은 폭풍처럼 가슴속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사진 액자 속 손주의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은 천진했지만 동시에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 무기력하게 빼앗기기만 한 모습으로 남을까 두려웠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 그 분노를 붙잡았습니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순자 씨는 흐느끼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빼앗겨도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증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짚으며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기엔 남은 삶이 너무 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쳤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근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내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건 제 도장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손자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 안에서 해결하시겠습니까? 갈등은 다시 치열하게 흔들렸습니다. 법적 싸움은 분명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자의 웃음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마다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은 억울함을 토해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기록은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의 눈빛은 전날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률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서류에는 위조 흔적이 분명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은 억울함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가족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간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정 씨의 그림자가 모든 방 안에 드리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손자의 웃음마저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을 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몇 친척에게 조심스럽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 위조였어. 그 말은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잔치날 민정 씨의 당당한 선언이 여전히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와 정황을 알게 된 친척들은 차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식은 곧 민정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민정 씨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해일 뿐이에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순자 씨를 믿었고 일부는 여전히 민정 씨를 따랐습니다.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중립이 아니라 외면처럼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더 큰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다. 그 사실이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눈을 감으면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가장 큰 위로였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움 섞인 말들이었지만 이제는 수군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 재산 문제라고 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지켜야 해. 그러나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해. 다짐은 눈물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점차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순자 씨 편에 서서 민정 씨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침묵하거나 눈을 돌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가족은 이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싸움은 마침내 결말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재산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의 마음은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삶을 버릴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은 여전히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이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아픔을 덮어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집이란다. 속으로 답했습니다. 비록 명의는 빼앗겼지만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정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더 이상 그 사실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눌리던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침묵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한 순간 홀로 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더 이상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자신의 상처와 손자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손자는 점점 더 자라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작은 그림을 그려와서 내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집과 함께 손을 잡고 웃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집이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이 아닌 마음으로 세운 집.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아파트를 가져갔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마음과 자신만의 존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돈은 빼앗겨도 마음까지는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은 오랜 고통 끝에 얻은 깨달음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더 이상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가는 이유,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새로운 하루를 담담히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돈은 사라져도 마음과 사랑은 끝내 남아 진짜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씨처럼 인내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랑입니다.